안녕하세요. 빅액터스 연기 코치 빅코치입니다. 오늘은 알베르트 까미 오해라는 작품에 대해서 줄거리와 간략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알베르트 까미는 프랑스 출신으로 극작가, 소설가를 했었죠. 하지만 그는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전부터 작업 극단을 창단해서 각색과 연기, 연출 등 다양하게 활동하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알베르트 까미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지 아주 적나라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가 실존주의이자 부조리극의 대표 주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작품 오해를 통해서 엿볼 수 있을 거예요. 까미는 그의 작품 서문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기도 합니다. 연극 무대는 소설가로서의 고독한 작업과 달리 동료애와 상호 의존감,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는 곳이자 세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엉터리 배우들, 즉 사회에서 만나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있는 공간보다 오히려 연극 무대가 어떤 진실의 장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이 오해라는 작품은요, 1940년 이방인에서 주인공 메르소가 감옥에서 발견한 낡은 신문 조각에 적힌 기사로 예고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해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알베르트 까미는 실존주의자 부조리극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전반적으로 이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조명합니다. 자, 그가 왜 실존주의고 부조리극인지, 그리고 왜 인간의 잔혹성을 무대에 그대로 드러내는지 오해를 통해서 엿볼 수 있을 거예요. 오해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등장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등장인물은 마르타, 어머니, 장, 마리아, 늙은 하인, 이렇게 총 5명의 인물만 등장합니다. 장은 오래전 마르타와 어머니 곁을 떠나 2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뒤 장은 마르타와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여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그의 신분을 숨긴 채 어머니와 누이를 놀래켜줄 생각에 들떠 있었죠. 이 마르타와 어머니는 여관을 운영하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모녀였습니다. 그리고 장은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죠. 장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누이와 마르타가 그동안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의 속마음은 어떤지 알아내는 것이 그의 목표였죠. 그리고 다음날 아주 깜짝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행복하게 놀래켜줄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타와 어머니, 그녀들은 과연 어떤 여자들이었을까요? 어머니와 마르타는 어렸을 때 이곳을 떠난 장을 기다리며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모녀입니다. 그러나 매우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녀들이 이 여관에서 하는 일은 부유하게 보이는 남자 손님들이 방문하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소지품, 금품, 현금을 모조리 빼앗은 채 시체를 몰래 처리하며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방조하면서 같이 지내고 있는 늙은 하인도 있고요. 아주 오랜만에 이 여관에 낯선 남자가 방문하자 마르타와 어머니는 매우 들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인 장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그 사이 마르타와 어머니는 이 남자를 죽일 궁리에 흥분되어 있기만 합니다. 어머니, 그 남자를 꼭 죽여야만 해요. 아, 그래. 아마 죽여야겠지. 왜 또 그렇게 이상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아, 난 정말 피곤하다. 제발 그 남자가 마지막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 사람을 죽인다는 건 정말 고된 일이니까. 아무튼 이번 일이 끝나면 나는 너와 함께 떠나고 싶다. 이번엔 둘이서 떠나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여관에 장은 혼자 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내인 마리아와 함께 왔죠. 하지만 장은 마리아에게 부탁합니다. 20여 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누이를 나 혼자 놀래켜주고 싶다 라고 말이죠. 마리아는 장의 뜻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장을 이 여관에 혼자 두고 가기엔 불안한 마음이 샘솟고 있었죠. 마지못해 이 장을 여관에 혼자 두고 마리아는 떠나게 됩니다. 장은 오랜만에 본 마르타가 매우 반갑습니다. 하지만 마르타는 장의 모든 질문을 전부 다 침묵으로 일관하죠. 그런데 어쩐지 어머니는 이 장에게서 느껴지는 게 뭔가 다릅니다. 보통의 일반 남자 손님한테 느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드는 거죠. 결국 어머니는 마르타에게 오늘 밤 이 남자를 살해하지 말자고 얘기하게 됩니다. 너는 착한 애야, 마르타. 사실 조금 전부터 말하려고 했던 건데 오늘 밤 그 일은 그만두자꾸나. 뭐라고요? 그렇게 늦춘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 사람을 딴 사람들과 만나게 해서 안 된다는 것쯤은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소나기에 들어 있을 때 치워버려야 돼요. 난 잘 모르겠어. 오늘 밤은 그만두자. 오늘 밤만은 그 사람을 내버려 두자. 하루의 여유쯤 어떠냐? 혹시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살 길을 찾게 될지도 모르잖니. 아니요? 그렇다면 일은 분명해졌어요, 어머니. 우리는 오늘 마음에 결정할 거예요. 오늘 밤에 죽이냐 아니면 영원히 이 일을 그만두든가. 그날 밤 마르타는 독을 탄 차를 장에게 갖다 줍니다. 장은 그 차를 마시고 다음날 어머니와 마르타에게 자신의 정체를 공개할 것을 꿈꾸며 아주 행복한 단꿈에 젖어듭니다. 어머니는 뒤늦게 이 마르타가 장에게 그 독이 든 차를 건네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미 장은 그 차를 마시고 난 뒤였죠. 잠시 후 깊은 잠에 빠지고만 장, 마르타는 장의 소지품을 전부 다 빼앗습니다. 마침 그때 장의 소지품에서 신분증이 떨어지게 되죠. 다음날 완전히 장을 죽인 마르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여권을 준 하인이 마르타와 어머니에게 장의 신분증을 주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때는 끝장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엄마, 내버려다오, 마르타. 나는 너무나 오래 살아온 사람이야. 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살았지. 내 아들도 알아보지 못했어. 그리고 죽여버렸지. 지금 같으면 저 강 밑에 그 애를 만나서 갈 수 있겠지. 얼굴은 이미 풀잎들로 뒤덮여 있겠지만. 장이 자신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버린 어머니는 충격에 빠지고 마르타는 오히려 20년 동안 함께해온 것은 자신이라며 넋이 나간 어머니를 질책합니다. 안 돼요, 엄마. 나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저는 집에 남아 있었는데 오빠는 20년 전에 집을 나갔죠. 저는 엄마 곁을 일평생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빠는 엄마를 버리고 떠나고 편지 한 장 없었죠.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엄마, 나를 버리지 마세요. 사실 네 말은 옳다, 마르타. 그러나 나는 너의 오빠를 죽여버리고 말았잖니? 이미 늦었어. 이제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산다는 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다시 떠나는 거야. 딸의 슬픔보다 더 강한 것은 도대체 무엇란 말이에요? 피로라고나 할까? 휴식의 굶주린 탓이겠지.
어머니는 그런 마르타를 외면하고 집 밖으로 떠나버리죠. 결국 어머니는 마르타의 곁을 떠나고 마르타는 그런 어머니를 잡지 못합니다. 20여 년을 어머니와 함께 했는데 어머니는 마르타가 아니라 장을 더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마르타는 그런 어머니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잠시 후 장의 아내인 마리아가 장을 찾아 여관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마르타와 마주하게 되죠. 마르타는 마리아에게 아주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자신이 장을 죽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그렇죠. 장은 당신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얘기했어요. 어려서부터 당신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요. 우린 이제 자매나 다름 없어요. 당신 남편은 어젯밤 내가 죽였어요. 내가 보장하는데 이건 농담 아니에요. 마르타에게 그것을 들은 마리아는 정신을 잃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마르타는 끝내 자기도 결국 자살하고 말 거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그럼 마르타에게 마리아는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원하는 대로 죽게 해줄게요. 걱정할 것 없어요. 이제 당신 같은 사람 보이지 않아요. 당신 어머니도 당신도 끝없이 계속되는 이 비극 속에서 잠시 만났다가 사라져가는 얼굴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나는 이제 증오심도 동정심도 느낄 수 없게 됐어요. 나는 아무도 사랑할 수, 미워할 수도 없어요. 난 지금 너무 불행해요. 마르타는 마리아를 뒤로 한 채 여관 밖으로 나갑니다. 곧장 쓰러질 것 같은 마리아는 마침 지나가는 늙은 하인에게 자신을 좀 살려달라,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늙은 하인은 그녀의 부탁을 아주 차갑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알베르트 까미 오해라는 작품은 끝이 납니다. 어머니, 마르타, 장 전부 다 죽고 말죠. 물론 장을 제외하고 어머니와 마르타는 죽었다라는 지문이나 어떤 해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녀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대사를 통해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녀들도 전부 자살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오해라는 작품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인물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이 오해의 발단이 되고 극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하여 결국 죽음을 맞게 된 장과 그리고 어머니 마르타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알베르트 까미가 오해 작품 서문을 통해 남겼던 글을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이게 이 극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빅액터스 연기 코치 빅코치가 오늘은 알베르트 까미 오해에 대해서 줄거리와 리뷰를 좀 해봤고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희곡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고 입시 작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2021년 연극영화과 입시 파이팅 하세요.